이어서 지난 시간에 만들어 보았던 그리기 앱을 업그레이드 해 보겠습니다. 버전 2.0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추가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폰을 흔들면 그림이 지워지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기존의 지우기 버튼은 지우개 버튼으로 동작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사진에 그림을 그리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림에 메모를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작업한 그림을 저장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을 저장하는 방법을 질문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작업한 그림을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SNS로 전송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메모나 화살표 등으로 표시하여 카톡 등으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로 버튼 이미지를 만들어서 앱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번에 작업한 그리기 앱을 내 프로젝트에서 선택하여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앱이 열리고 나면 다음 컴포넌트들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알림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미디어 영역에서 카메라 컴포넌트도 추가해 줍니다. 소셜 항목에서 공유 컴포넌트도 추가해 줍니다. 센서에서 가속도 센서를 추가해 줍니다. 우리는 센서에서 시계와 위치, 방향 센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우기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지우기 기능을 지난번에는 버튼으로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폰을 흔들면 작업한 그림이 지워지도록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속도 센서 컴포넌트에서 언제 가속도 센서가 흔들렸을 때 실행이라는 이벤트 핸들러 블럭을 불러오겠습니다. 기존의 지우기 핸들러 블럭 안에 있던 호출 캠퍼스 지우기 함수 블럭을 언제 가속도 센서가 흔들렸을 때 이벤트 핸들러 블럭에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우개 버튼 핸들러 블럭에는 지정하기 캠퍼스1의 페인트 색상값 블럭을 조립하고 흰색 블럭을 조립합니다. 기존의 색상 설정 블럭에서 복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카메라를 사용하여 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버튼 컴포넌트에서 언제 사진 찍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 블럭을 불러옵니다. 이어서 카메라 컴포넌트에서 호출 카메라 사진 찍기 함수 블럭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하면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동작하고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카메라 컴포넌트에서 언제 카메라 사진 찍은 후에 실행 이벤트 핸들러 블럭을 불러옵니다. 캠퍼스 컴포넌트에서 지정하기 캠퍼스 배경 이미지 블럭을 불러옵니다.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가져오기 이미지 블럭을 가져와 조립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카메라로 사진 찍은 것이 캠퍼스에 올라와서 사진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장하기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취소와 저장 버튼이 나오는 알림창이 뜨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확인 버튼이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작업한 이미지가 저장되는 기능입니다. 이 창의 모양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테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장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언제 저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핸들러 블럭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알림 컴포넌트에서 호출 알람 1 선택 대화 상자 보이기 함수 블럭을 가져옵니다. 보라색 블럭은 함수 블럭이라고 합니다. 함수 블럭이란 여러 가지 기능을 합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블럭입니다. 미리 제작된 함수 블럭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함수 블럭은 각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불러온 함수 블럭에 그림과 같이 텍스트 블럭을 불러와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텍스트의 내용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면 되며 실행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버튼 1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그림의 왼쪽 버튼에 표시될 내용이고, 버튼 2의 텍스트는 그림의 오른쪽에 표시될 내용입니다. 각자 편한 대로 변경하셔도 가능합니다. 취소 가능 여부 속해되는 논리에서 가져온 거짓 블럭을 조립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화면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알림 컴포넌트에서 언제 알림 선택 후에 이벤트 핸들러 블럭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어 블럭에서 조건문인 만약이라면 실행 핸들러 블럭을 가져옵니다. 조건식을 조립해야 하는 소켓에 논리 항목에서 비교하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왼쪽에는 가져오기 선택된 항목을 놓고, 오른쪽에는 저장 블럭을 조립해 줍니다. 가져오기 선택된 항목은 알림 컴포넌트에 있습니다. 이어서 만약이라면 선택 섹션에 알림 컴포넌트에서 불러온 호출 알림 메시지 창 보이기 함수 블럭을 가져와 조립합니다. 텍스트 블럭을 가지고 와서 그림과 같이 설정해 줍니다. 제어 블럭에서 결과값 무시하고 실행하기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이어서 캠퍼스 컴포넌트에서 호출 캠퍼스 저장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조립해 줍니다. 저장된 이미지는 갤러리에서 확인 가능하며 폰의 픽처스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유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공유 기능이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SNS를 이용하여 파일을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면 설치되어 있는 사용 가능한 앱들의 목록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이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언제 공유하기 버튼 이벤트 핸들러 블럭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핸들러 블럭을 불러옵니다. 공유 컴포넌트에서 호출 공유 파일 공유하기 함수 블럭을 가져와서 조립해 줍니다. 캠퍼스 컴포넌트에서 호출 캠퍼스 저장하기 함수 블럭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앱을 만드는 추가 기능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이나 기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나 한글 등에서도 그림으로 저장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간단히 버튼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다운받으시면 압축 파일인데 압축 파일을 풀면 그 파일 안에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그 실행 파일을 그냥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여기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런 버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버튼을 다 만들고 나면 여기 png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여기 그냥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번에 이 버튼을 다시 뭐 편집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이 돼서 아쿠아 메이커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림 그리기 앱 업그레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서 내 프로젝트 들어가셔서 기존에 작업하셨던 그림 그리기 앱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였습니다. 드로우 KHT. 예, 이 앱을 열어서 몇 가지를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추가해야 될 것은 알림 컴포넌트입니다. 알림 컴포넌트를 갖다 놓겠습니다. 이 알림 컴포넌트는 저장과 관계된 이벤트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디어에서 카메라 컴포넌트를 갖다 놓겠습니다. 카메라 컴포넌트는 지난번에 한번 사용을 해 보셨죠. 그래서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유 컴포넌트를 갖다 놓겠습니다. 공유 컴포넌트는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을 SNS로 보내주는 기능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센서에서 가속도 센서를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가속도 센서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흔들림을 감지해서 핸드폰의 흔들림을 감지해서 화면은 지우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버튼을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추가하기 전에 여기를 눌러 보시면 이런 게 하나 여러분들 작성이 됐었죠. 여기 빈 텍스트로 해서 글씨의 여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그냥 딜레이트를 누르면 지워지지가 않고 레이블 1을 선택해서 삭제를 누르면 지워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 놓으시고 버튼을 두 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버튼 2의 텍스트는 이름 바꾸기 사진 찍기 버튼 사진 찍기 버튼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3번의 이름은 저장 버튼이라고 넣겠습니다. 사진 찍기 버튼의 텍스트도 사진 찍기로 변경해주고 저장 버튼의 텍스트도 저장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지난번에 버튼 지우기였죠. 이거를 제가 지우기 버튼으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 두께 슬라이더가 있죠. 그래서 선 두께를 이게 아날로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 위에 뭐 이거는 필요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삭제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 삭제를 해도 되나요? 뒤에 블록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컴포넌트 삭제하면 블록 에디터에 연관된 모든 블록들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블록들도 다 같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블록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여기 선 두께 있던 것들이 이렇게 10포인트 여기서 삭제를 해버리시면 여기 있는 이 그 선 두께 버튼이 삭제가 돼 버리죠. 같이 다 삭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정리가 돼 버렸죠. 여기 화면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 수평 배치 돼 있던 이것도 수평 배치 이것도 삭제를 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선 두께하고 여기서 화면을 조금 크게 여유 있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뭐 다음 어플에서 제가 어떻게 작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솔직히 글씨도 필요는 없습니다.
빨간색인 거 보면 빨간색인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쁘게 만드실 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블록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에서 제일 먼저 작업을 할 거는 좀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부터 할게요. 이 지우기 기능을 먼저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지우기 버튼을 눌렀을 때 캠퍼스 1을 지우게 해놨었는데요. 요거를 좀 끄집어내 주시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핸드폰을 흔들면 지우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 센서라는 곳을 눌러보면 흔들렸을 때라고 하는 이벤트 블럭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가속도 센서를 눌러보면 이제 뭐 가속도가 변했을 때 X, Y, Z의 가속도를 반환해 주기도 측정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뭐 캔버스 안에 들어있는 무슨 공을 움직인다던가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이 흔들렸을 때, 가속도 센서가 흔들렸을 때 캠퍼스 1을 지우세요. 그러면 좌우로 계속 흔들면 지금까지 그렸던 것이 지워지고, 이 지우기 버튼은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지우기가 아니라 지우개, 지우개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복제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상에 뭔가를 그렸는데 이제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흰색으로 다시 이렇게 그려주면 꼭 지우개가 동작한 것처럼 그렇게 동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지우기 기능은 핸드폰을 흔들면 지워지고 그다음에 지우개 버튼은 눌렀을 때 흰색이 돼서 그 약간 좀 지저분한 곳이나 뭐 이거 지우고 싶은 곳을 지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우개 버튼은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지금 저희는 여기 이제 화면이 흰색 바탕이었잖아요. 아무 그림도 없는데 뭐 그 삼성 그 뭐 언젠가 나왔던부터 그 폰에 보면 사진을 찍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해서 전송을 할 수 있는 기능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플 중에 그런 어플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평평하고 넓은 작업할 만한 공간을 하나 찾아서 가서 자 이번에 사진 찍기는 지난번에 해봤었죠. 그래서 카메라를 먼저 누르는 게 아니고 예, 여기 사진 찍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사진 찍기 버튼을 클릭하면 뭘 하라고요? 사진을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을 찍고 지난번에는 사진 찍은 거를 이미지 컴포넌트라는 곳에다 불러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후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캠퍼스의 배경화면으로 지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내려오시면 캠퍼스의 배경 이미지로 지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캠퍼스의 배경 이미지로 찍고 싶습니다. 무엇을 요 이미지를 가져오기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시면 요것들은 조금 오른쪽으로 가주시죠. 결국은 얘들도 다 지워버릴 거긴 한데 지우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이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 그래서 이제 지우기 기능하고
지우기 기능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요 찍으면 그게 캠퍼스의 화면으로 지정이 되는 것까지 자, 요까지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간단한 거를 먼저 하고 갈게요. 이제 화면에서 뭔가를 이제 다 작업을 한 거를 여기 하나 버튼을 제가 빼먹었네요. 예,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버튼, 새로 만든 버튼의 이름은 공유입니다. 컴포넌트의 이름을 바꿀 때 여기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한 칸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언더바가 생성이 됩니다. 띄어쓰기 자체를 이렇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도 공유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총 버튼은 4개가 됐고요. 그래서 이 공유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카카오톡, 제일 흔한 카카오톡, 그다음에 뭐 지금 쓰고 있는 밴드에 작업한 파일이 그냥 보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자리를 찾으신 후, 자, 이제 버튼, 여기 보시면 공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공유라는 요 센서처럼 핸드폰 뒤에서만 작동이 되고 화면엔 보이지 않는 기능인데요. 여기를 보려면 파일을 공유하기라는 이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작업 블록들을 조립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미리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파일만 선택하면 SNS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파일을 보낼 수 있게끔까지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함수입니다. 이 보라색 함수. 이제 조금 있다가 이 함수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파일을 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인가요? 캠퍼스에 작업되어 있는 파일을 보내고 싶다는 뜻이니까 캠퍼스 1에 가셔서 이렇게 보면 캠퍼스 지우기 뭐 늘 봤던 지난번에 봤던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요 기능이 있습니다. 캠퍼스 1을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하면 캠퍼스에 작업한 이미지를 다시 이미지로 다시 뭘 변환을 해서 뭘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배경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거를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 저장한 파일을까지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유 버튼을 그냥 클릭만 하면 여기 캠퍼스 1을 바로 저장을 하고 그걸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요까지 하고 한번 여러분들은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것들이 잘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어플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공유를 안 하고 다음번을 위해서 뭔가 저장을 해보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했으면 좋은지 이제 그거를 한번 구현을 보겠습니다. 앞에 PDF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를 물어보고 이제 그 하는 것들을 그 알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창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그 사용자에게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이 알림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거는 여기 보면 뭐 메시지 창을 보일 수도 있고 암호창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해도 그냥 별표로만 보이고 보이지는 않게끔 이렇게 따다다닥 친 글씨만 보이는 암호창. 예, 이건 뭐 선택 대화창. 이걸 지금 사용해 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이고요. 요걸 이제 블록하면 그 스마트폰의 화면에 보이는 그 화면을 미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잠깐 보시면 어떤 거냐면, 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알림, 그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이 메시지가 저장을 누르면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테마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이쁘게 보이고 다 다르게 보이니까요. 요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글씨들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창을 부르면 저 왼쪽에 보였던 첫 번째 대화창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들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창에 가셔서 텍스트를 입력해 줄 수 있는 이 블록을 불러옵니다. 첫 번째 텍스트는 그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에는 알림이라고 만들겠습니다. 버튼 1의 텍스트는 취소, 버튼 2의 텍스트는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소 가능 여부는 거짓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취소라고 만든 버튼 1이 왼쪽이고요. 버튼 2가 오른쪽입니다. 여기를 저장 취소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드셨어. 그러면 여기 저장 취소 왼쪽 좌우가 그냥 바뀌게 됩니다. 나는 저장이 왼쪽에 있는 게 나아. 그러면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규칙 같은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곳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선택 대화창이 보이고 그 이제 이런 메시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장, 취소를 누르면 취소가 되지 않는 거, 이제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제 거짓을 하는 것을 이제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를 이제 하게끔 하는 거를 만들어야겠죠. 이제 실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방금 만든 알림에 보면 선택 후에가 있죠. 아까도 여기 보면 이 선택 후에 여기 카메라에서도 보면 카메라 찍은 후에부터 시작을 하죠. 찍기부터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찍은 후에. 자, 여기서 여기 선택한 후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죠. 이제 저장을 눌렀는지 취소를 눌렀는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건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어에 들어가면 자, 만약이라면 실행이라고 하는 이 조건 판단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래서 요 부분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조건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단한 조건이 맞으면 요 밑에 있는 블록을 실행을 하고 맞지 않으면 이 블록 바깥을 그냥 이제 실행을 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안에 들어가는 블록이 참이면 참이라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블록을 실행을 하고 아니면 요 밑에를 실행을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요? 저장이 눌렀는지 취소가 눌렀는지를 이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논리에 보면 여기 비교하기 기능이 있는 요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눌렀다면 뭐가 선택된 항목이 이 마우스를 자꾸 클릭하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우스를 올려만 놓으면 나오는 창입니다. 이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여기 선택 항목에서 선택된 항목이 저장이면 그 뜻입니다. 저장이면. 예. 저장이면 요 두 번 이제 그 이 오른쪽 화면을 이제 그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오른쪽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요 화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요 기능은 여기 좀 알림에 들어가시면 자 이제 메시지 창 보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메시지 창 아까 보신 고결 이름이 메시지 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몇 개를 복제를 해 볼게요. 들어가서 제목 저장되었습니다. 제목은 제목 똑같고요. 알림이라는 큰 글씨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버튼 텍스트에는 이제 여기 버튼 텍스트가 뭐냐면 여기 버튼 제목 메시지 버튼 텍스트죠. 여기 버튼 텍스트는 확인이라고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저장이란 버튼을 나오면 저장되었습니다 하고 확인 버튼이 생성이 되게끔 에는 메시지 창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요 메시지까지가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래서 그 메시지 이제 실제로 캠퍼스의 내용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캠퍼스 보면 캠퍼스 지우기부터 시작해서 또또또 여기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캠퍼스 1을 저장하면 되겠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끼울 만한 자리가 없네요. 어디다 끼우면 이 캠퍼스 저장하기 블럭이 동작을 할까요? 요 밑에다가 이렇게 끼워주고 싶은데 끼울 방법이 없어요. 제어에 가시면 이런 상황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블록이 존재합니다. 결과값 무시하고 실행하기라는 거 무조건 뒤에 있는 요 뒤에 들어오는 블록을 실행하라고 하는 그런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조건들이 뭐 이렇게 뭐 확인을 할 방법이 이게 여기에 끼워질 수 있는 블록을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우기 같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다른 앞에 이제 그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과값 무시하고 이렇게 조립을 하기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이제 저장하기 기능까지 다 구현이 된 것입니다. 이제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선 그리기 기능이었고요. 색깔을 선택하는 기능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선 두께를 슬라이더로 하는 기능이었죠. 그것만 지금 살려두고 지금 변경한 게 여기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우기 기능하고 저희가 만든 요 공유 기능, 그다음에 여기 사진 찍기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요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습하는 동영상도 한번 보도록 동작하는 화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빼놓은 기능을 하나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이 화면에서 팁인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그 백팩이라고 부릅니다. 백팩 이제 배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공유 버튼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많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사진 찍은 후에 이런 것도 이제 선 그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조립을 했는데 이제 다른 앱을 만들 거예요. 다른 앱을 만들 건데 요거를 복사해서 가고 싶어. 그 앱에다가 여기서 컨트롤 C V 해봐야 다음 앱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저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거를 클릭하셔서 여기 이렇게 배낭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배낭을 클릭해 보면 여기 이제 방금 집어넣은 그게 여기 배낭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새 프로젝트를 시작해도 이 배낭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낭을 다른 어플에서 다시 불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뭐 일일이 다 조립을 미리 좀 해놨으면, 열심히 조립을 해놨으면 제일 많은 게 이제 그 이러한 저장하기 기능 같은 경우에 계속 이거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뭐 캠퍼스 1을 저장할 건지 아니면 어떤 파일을 저장할 건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그것만 바꿔 끼면 이 앞부분은 다 항상 모든 어플에서 비슷하게 다 사용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배낭에다 넣어놓게 되면 항상 이거 미리 다 저장하지 않고 불러와서 쓰실 수가 있겠어요. 이 배낭 오른쪽을 눌러보면 배낭 설명서 표기라는 게 나오죠. 배낭은 복사, 붙여넣기 기능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는 화면에서 블록을 복사해 다른 프로젝트나 화면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복사하려면 블록을 배낭으로 끌어다 놓고 붙여넣으려면 배낭 아이콘을 클릭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 많이 뭐 연습하느라고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 없는 것들은 배낭 안을 다 비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 배낭을 표시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화면에 보여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삼성 플로어란 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깔아놓고 하면 스마트폰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 그 뭐 확인을 해서 연결이 되는 거를 확인하고 자, 이제 스마트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MIT 컴패니언 뭘 먼저 키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AI 컴패니언으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여기 글씨가 좀 깨져 버렸죠? 이게 이제 깨진 이유가 이제 깨진 이유가 이제 요 버튼들 때문에 뒤로 넘어가 버렸죠. 이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빨간 글씨를 지워버리는 바람에 그림이 그려지고, 자, 제일 먼저 공유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공유 기능부터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쓸 건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공유 뭐 제일 흔한 게 카카오톡이니까 카카오톡 저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면 카톡에 벌써 보내졌어요. 예. 자,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흔들면 그림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지우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스마트폰 화면을 이제 내 컴퓨터에 이제 내 폰에 저장을 하기 위한 저장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까하고는 좀 다른 창이 나타나죠. 저장 누르게 되면 저장되었습니다. 확인하고 이 저장된 거는 어디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냐면 폰의 갤러리에 가서 보시면 예,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AI 컴패니언으로 연결을 해 놓으면 이게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 보니까 여기에 동기화가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몇 번 테스트하고 나시면 한번 리프레시 스크린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결을 유지하고 있게끔 해주기 위한 기능이고요. 이번엔 사진 찍기 기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내 친구 그루트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뜨게 되죠. 근데 사진의 오리엔테이션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다시 돌려서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잡아 늘리기 기능처럼 이렇게 예,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서 버전 3.0에다가 업그레이드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전 2.0의 기능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버전 3.0을 기다리면서 다음 수업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빼먹은 기능이 있어서 다시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버튼을 그래픽화해서 이런 식의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하나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여기 이제 제가 나눠드린 PPT PDF 파일에 보면 링크도 걸려 있고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 가지고 하나 찾아봤어요. 이런 버튼을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포토샵이나 뭐 기타 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거기서 이미지를 만드셔도 됩니다. 뭐 파워포인트나 뭐 한글 등에서도 이 정도 그림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리가 아니라 그림이죠. 그림으로 저장하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저장을 해서 뭐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버튼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서 이제 다운 받으시면 아니고 다운 받아서 압축을 풀면 이런 아쿠아 메이커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여기 그냥 아쿠아 메이커라는 폴더가 이렇게 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원형으로 된 버튼을 두 개를 템플릿을 미리 제공을 해주고 정사각형 버튼, 그다음에 이렇게 뭐 둥근형 버튼을 이렇게 미리 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여백도 있고 뭐 도형 사이즈가 있는데 요걸 한 60 정도를 이렇게 낮춰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버튼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 텍스트를 여기다가 미리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사이즈도 이렇게 키워서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버튼 4개를 만들면 버튼 4개의 이 텍스트를 다 집어넣어서 이미지를 4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귀찮아 가지고 저는 그냥 버튼을 있는 텍스트는 다 지우고 이미지만 불러온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앱 인벤터에서 글씨를 쓰는 기능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에 보면 여기 색상이 있는데 여기서도 뭐 이렇게 자유스럽게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버튼 색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림자 사용을 이렇게 넣어 놓을 수도 있고 빼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만든 다음에 이 저장하기를 누르면
예, 이게 그 AMD 아쿠아 메이커라는 뜻이겠죠. 그 아쿠아 메이커란 파일로 저장이 돼서 다음에 다시 불러올 때 사용할 수가 있고, PNG 버튼을 눌러주면 앱 인벤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로 이게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예, PNG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저장된 그 이미지를 요 지우기 버튼에서 요 이미지 파일 올리기 해서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저거를 어디다가 저장을 했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러보면 예, 엄청 크죠. 아쿠아메이커에서 처음 만들 때 아예 요거를 좀 그 생각을 해서 만드셔도 되는데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하면 다시 아쿠아메이커 가서 아까 그 픽셀 부분을 조절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해줘도 되고요. 여기 그 이걸 뭐 자동으로 돼 있는 거를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버튼 크기가 뭐 가로 화면, 회로 화면마다 막 바뀌는 게 뭐 뭐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냥 픽셀로 저장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모양이죠. 너비는 이렇게 해주면 가로고 세로고 간에 이 사이즈가 계속 변하지가 않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걸로 한번 이제 이미지를 올렸으니까 계속 이렇게 불러오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사이즈를 맞춰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폰하고 한번 계속 비교를 해 보시면서 이제 화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긴 지금 이렇지만 실제 화면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맞춰가지고 요 픽셀로 조정을 해도 되고요. 요 퍼센테이지에서 조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이 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이제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예, 폰에서 나타나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여기서 확인해 가지고는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또 여기는 지금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는데 제 폰에는 이 동그라미로 보이죠. 이게 제 핸드폰에 테마가 적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 가지고 버전 2.0을 완성하시고 요거는 아직은 요거까지 해 가지고 예, 저장을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보내실 필요는 없고 저장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버전 3.0을 할 거고 3.0을 가지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